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지난 9월 1일 개최된 도계위에서 음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 즉 49층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진행이 지난 2023년 8월 조합장 선출 이후 드디어 급물살을 좀 타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먼저 간단하게 음마아파트 입지가 정말 좋은 입지인지를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다음으로 1979년에 지어져서 어느새 47년 차에 접어든 음마아파트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재건축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내용인 그렇다면 음마아파트가 재건축되었을 때 현재 시점에 매수를 할 경우 예상되는 조합원 분양가와 분담금 그리고 안전마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 영상 제작에 굉장히 많은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마아파트 입지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음마아파트. 다시 한번 느꼈지만 대치동엔 학원 숫자도 많지만 인근에 정말 엄청난 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여나 환공포증을 유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데요. 대치동을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는 것처럼 학교가 저렇게 많은데 학원가가 발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지정을 통해서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학습 등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나 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학교가 많으면 그만큼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겠죠. 이에 따라 주변에 금지행위 시설이 굉장히 적은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학부모님들의 해당 지역 선호도를 당연히 높일 거고요. 자연스럽게 집값도 올라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학업 성취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합격 등록자의 출신 고등학교 순위를 타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강남구가 단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자녀를 키우기에 너무도 좋은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 보니 결국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냉모 삼천지교 실행 외에는 답이 없음을 좀 깨닫게 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대치동 지도를 좀 보시면 명확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사실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 지도에 대치동 학원가를 좀 표시해 보면요, 음마아파트 북서쪽에 딱 붙어서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는 명성을 만들어준 바로 그 학원가가 엄청난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23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긴 하지만 대치동에만 한 1609개의 학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역시나 대한민국 3대 학원가로 불리는 목동과 중계동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마아파트 인근에 이처럼 발달된 학원가의 존재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학원 라이딩이라는 수건과도 같은 과업을 아주 수월하게 방어해주는 진심 치트키 같은 아파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전혀 순탄하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음마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006년 3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10년 3월에 안전진단 통과를 받았는데 오히려 2003년 12월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사실 순서대로 보면은 이 순서가 당연히 시간 순서대로 맞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각각 변경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2022년 7월 현 서울시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재건축 사업의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2022년 10월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거쳐서 2023년 2월 16일에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을 장기간 지연시켜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아파트 소유주와 상가 소유주 간의 갈등도 업무 협약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9일에 2003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 자그마치 20년 만에 드디어 창립 총회를 열고 조합장 선출에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지난 9월 2일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2015년 제출한 정비계획이 10년 만에 수정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49층 총 5,893가구 규모의 신축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가 잘 진행되면 2030년에는 드디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의 용적률이 이미 204%로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해당 아파트는 용적률을 331%로 올리기 위해 자그마치 1090세대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할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5893세대 중 1090세대, 즉 전체 세대 중에 18.5%가 공공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1469세대 중 1090세대를 제외한 379세대만 일반 분양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 사업비를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반 분양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되십니다. 첫째, 음마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냐? 둘째, 아파트와 상가 분양에 따라 그럼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 예정인지? 마지막으로 셋째, 결과적으로 해당 재건축 사업에 사업성이 과연 있는 건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고요. 이에 대한 답은 며칠 전 보도된 기사를 통해 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추정 비례율이 94.22%로 추산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비례율이 100% 미만이라는 건 이미 사업성이 조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성 판단의 핵심인 비례율 산출에 필요한 각 수치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와 상가 분양을 통해서 조합이 벌어들일 총 수입 추정액은 17조 4,633억 원이고요. 다음으로 재건축하는 데 필요한 총 사업비 추정액은 6조 5,936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음마아파트의 자산 총액도 추정되어 있는데요. 11조 5,363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이 완료되면 총 자산은 17조 4,633억 원이 되지만 그 과정에 6조 5,936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따라서 재건축 전 자산의 추정 총액인 11조 5,363억 원보다 자산 총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강남구청에서 공고한 정비계획 결정안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앞에 기사에서 확인했던 추정 비례율과 함께 각 요소인 총 수입 추정액과 총 지출 추정액, 그리고 종전자산 추정 총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종전자산 평가가 먼저 아파트의 경우에는 31평형은 24억, 34평형은 27억 원으로 평가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상가의 경우 종전자산 평가 시 적용한 전용 면적당 단가 등 요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정 분담금 자료도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1번 추정 권리가액에서 2번의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을 차감하면 분담금 또는 환급금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때 1번 추정 권리가액은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과 추정 비례율인 94.22%를 곱해서 산출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좀 내용을 좀 짚고 갈 점이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분담금과 추가 부담금에 대해 차이를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분담금이란 조합원 분양가와 같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으로 조합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추가 부담금이라는 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등으로 계획보다 많은 사업비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때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하면 조합원에게 분담금 외에도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돈을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례율 94.22%란 종후자산 추정 총액이 종전자산 추정 총액보다 작다는 것으로 재건축하면 6,666억 원만큼 손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조합원 종전자산의 권리가액 산정 시 비례율로 반영을 해서 종전자산 가치를 낮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례율 64.22%를 곱함에 따라 조합원 자산의 권리가액이 5.78% 감소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문제는 조합원 분담금 산출 시에 권리가액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차감하는데, 이때 권리가액이 감소한다는 것은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 많아진다는 건데요. 물론 이와 별개로 공사비 인상 및 일정 지연 등으로 총 사업비가 관리처분 계획보다 더 높아지면 추가 부담금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4월 18일 기준으로 음마아파트 조합원이 선택한 각 평형별로 적용받는 분양가와 필요한 분담금 또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평형별 분담금 등은 화면에 나오는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기존 평형에서 전용 84로 이동 시 분담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81평형의 경우 3억 8,672만 원이 조금 필요하고, 기존 34평형의 경우에는 1억 406만 원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마진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 음마아파트 실거래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평, 즉 전용 76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36억 원, 34평, 전용 84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는 41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34평형이
30평형 대비 한 5억 2,500만원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현재 거래 호가도 확인해보면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30평형은 36억원 정도, 34평형은 41억에서 43억 사이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해당 아파트 30평형과 34평형을 각각 매수했을 때 과연 안전마진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출간된 제 책에 이때 필요한 다음 자료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 국평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 순위입니다. 특히 직전 5개년도 실거래가 순위를 확인해보면 대치동의 경우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최근 계속 없었음에도 2019년 이후 항상 4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2015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레미안 대치팰리스의 국평 실거래가가 44억 원으로 2009년 사용 승인을 받았던 반포 레미안 펄스티지 국평 실거래가인 48억 원 대비 10% 정도 저렴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반포동 신축인 레미안 원데일리의 국평 실거래가도 좀 확인을 해보면요. 60억 이상에서 거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 레미안 원베일리의 실거래가인 60억 대비 10% 정도 저렴한 54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추후 사업이 아무리 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30년은 되어야 착공이고 또 적어도 2034년은 되어야 입주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의 기간에 대한 인플레이션 20% 정도를 반영을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65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음마아파트를 매수하고 추후 전용 84 신청 및 신축이 될 때까지 버틸 경우에 안전마진도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요. 30평의 경우 안전마진은 25억 2천만원, 34평형의 경우 안전마진은 23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빠른 강남 입성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